안녕하세요. 올드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19세기 말에 활약한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그의 작품은 풍부한 언어와 두드러진 상상력, 비약적인 우아함으로 유명하며 사회 비판과 독특한 풍자로 인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일드는 자신만의 문학적 스타일과 독특한 개성으로 인해 그의 작품은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사회적 계급과 성적 관습에 대한 풍자적인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모범적인 백만장자입니다. 와일드는 이 작품을 통해 상류층의 허영심과 돈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면서도 이에 대한 유쾌한 유머와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표현합니다. 그럼 이 작품을 통해 어떠한 흥미를 주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모범적인 백만장자 오스카 와일드. 부자가 아니라면 매력적이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로맨스는 실업자의 일이 아니라 부자의 특권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질적이고 재미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 매력적이기보다는 안정된 수입이 있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휴기 어스키는 이런 근대적 삶의 위대한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 가엾은 휴기. 물론 지적인 면에서도 그가 대단치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는 평생 한 번도 똑똑한 소리, 심지어 심술궂은 소리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그는 빼어나게 잘생긴 외모를 갖추었다.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 깎아낸 듯한 옆모습, 잿빛 눈. 그는 여자들만큼이나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으며 돈을 버는 것만 빼고 모든 면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 그의 아버지는 기병대의 검과 반도 전쟁의 역사 15권을 물려주었다. 휴기는 검을 거울 위에 걸어놓고 책은 러프의 가이드와 베일리의 매거진 사이에 꽂아두고 늙은 숙모가 주는 1년에 200파운드로 생활을 했다. 휴기는 온갖 일을 다 해보았다. 6달 동안 증권 거래소에도 나가보았다. 하지만 황소와 곰 사이에서 나비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그보다는 약간 길게 차 장사도 해보았지만 피크와 소종에 곧 질리고 말았다. 그 다음에는 쌉쌀한 쉐리주를 파는 일을 해보았다. 그러나 이것도 답이 아니었다. 쉐리주는 지나치게 써서 결국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다. 완벽한 옆모습에 직업은 없는 쾌활하고 무능한 청년이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사랑에 빠졌다. 그가 사랑한 처녀는 로모 머튼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은퇴한 대령으로 인도에서 자제력과 소화 기능을 잃어버린 후 결국 둘 다 회복하지 못했다. 로러는 휴기를 사모했으며 휴기는 로로의 구두끈에 입이라도 맞출 태세였다. 이들은 런던에서 가장 잘생긴 한 쌍이었지만 돈은 한 푼도 없었다. 대령은 휴기를 무척 좋아했지만 약혼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자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1만 파운드가 생기면 오게나, 젊은이. 그때 생각해 보자고. 대령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런 날이면 휴기는 무척 우울해 보였으며 결국 위로를 받으러 로로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 휴기는 어느 날 마침 머튼 가족이 살고 있는 홀랜드 파크로 가는 길에
절친한 친구 앨런 트레버에게 잠깐 들렀다. 트레버는 화가였다. 사실 요새는 거의 모두가 화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트레버는 또 예술가이기도 했는데 예술가는 요새도 드문 편이다. 트레버는 독특하고 거친 사람이었다. 얼굴에는 주근깨가 많고 붉은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러나 일단 붓을 잡으면 진짜 거장이었다. 그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를 끌었다. 트레버가 처음에 휴기에게 끌린 것은 전적으로 휴기라는 인간의 개인적인 매력 때문이었다. 트레버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예술가가 알아야 할 사람들은 오직 어리석고 아름다운 사람들 뿐이야. 눈으로 보면 예술적 쾌락을 주고 대화를 하면 지적인 휴식을 주는 사람들. 멋쟁이 남자들과 귀여운 여자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아니라면 그렇게 되어야 해. 그러나 휴기를 더 잘 알게 된 뒤로는 그의 밝고 활기찬 정신과 관대하고 대범한 천성도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 스튜디오의 연구 입장권을 주었다. 휴기가 들어서자 트레버는 실물 크기의 멋진 거지 그림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거지는 스튜디오 한쪽 구석에 놓인 단 위에 서 있었다. 완전히 시들어버린 노인으로 얼굴은 주름진 양피지 같았으며 표정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어깨에는 여기저기 찢어진 누더기가 된 올이 성긴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두꺼운 장화에도 여기저기 기우고 떼운 자국이 있었다. 한 손은 거지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다른 손은 적선을 바라며 낡은 모자를 내밀고 있었다. 놀라운 모델이군. 휴기가 작은 소리로 말하며 친구와 악수를 했다. 놀라운 모델이라고? 트레버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저런 거지는 매일 만날 순 없지.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굉장해. 렘브란트라면 저 사람을 가지고 대단한 애칭을 만들었을 텐데 말이야. 가엾은 노은내로구먼. 휴기가 말했다. 정말 비참해 보여. 하지만 자네 같은 화가들에게 저 얼굴이 저 사람의 발자겠지? 물론이지. 트레버가 대답했다. 설마 거지가 행복해 보이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 안 그래? 저렇게 모델 노릇을 하면 얼마나 버나? 휴기가 소파의 편안한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한 시간에 1실링? 자네는 이걸로 얼마나 버는데, 앨런? 아, 이걸로 2천은 받지. 2,000파운드? 2천 기니, 화가, 시인, 의사는 늘 기니로 받는다네. 그럼 저 모델도 그 돈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 같군. 휴기가 소리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모델도 자네만큼 열심히 일하니까 말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글쎄, 혼자서 물감을 칠하고 하루 종일 이젤 앞에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게. 얼마나 고생인지 말이야. 다 좋아, 휴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예술이 육체 노동의 위험에 이르는 순간도 있지. 어쨌든 이제 잡담은 그만두게. 나는 바빠. 담배나 피우면서 입 좀 다물고 있게. 잠시 후에 하인이 들어오더니 액자 가게에서 트레버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도망가지 말게, 휴기. 트레버는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금방 돌아올 거야. 늙은 거지는 트레버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뒤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다. 노인이 너무 쓸쓸하고 비참해 보여 휴기는 동정심이 일었다. 그는 호주머니를 뒤져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았다. 금화 한 잎과 동전 몇 잎뿐이었다. 가엾은 노인네. 휴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나보다는 이 노인네한테 필요해. 하지만 이걸 줘버리면 나는 2주 동안 마찰을 못하고
걸어 다녀야겠지. 휴기는 스튜디오를 가로질러 가서 거지의 손에 그 말을 쥐어주었다. 노인은 깜짝 놀랐다. 그의 시든 입술 위로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노인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때 트레버가 돌아왔고 휴기는 자신이 한 일이 쑥스러워 얼굴을 약간 붉히며 자리를 떴다. 휴기는 그날 하루를 로로와 함께 보내면서 거지에게 돈을 써버린 일 때문에 애교 섞인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그는 걸어서 집에 돌아가야 했다. 그날 밤 11시쯤 휴기는 어슬렁어슬렁 힐릿 클럽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트레버 혼자 앉아 와인과 탄산수를 마시고 있었다. 그래, 엘렌, 그림은 잘 완성했나? 휴기가 물어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완성해서 액자까지 둘렀지. 트레버가 대답했다. 그런데 자네는 그 사이에 사람 마음 하나를 빼앗았더군. 자네가 본 그 늙은 모델이 자네한테 완전히 빠져버렸네. 그래서 자네 이야기를 다 해주어야 했어. 자네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전망이 어떤지. 에이, 앨런! 휴기가 소리쳤다. 집에 가면 그 노인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물론 자네야 지금 농담을 하는 거겠지만 가엾은 노인네. 내가 뭘 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사람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야. 집에 낡은 옷이 잔뜩 있는데 그걸 주면 좋아할까? 그 노인네가 입은 누더기는 당장이라도 찢어질 것 같더구만. 하지만 그걸 입으니 훌륭해 보이지 않던가? 트레버가 말했다. 만일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면 절대 그 사람을 그리지 않았을 걸세. 자네가 누더기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로맨스라고 부르지. 자네한테는 가난으로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그림으로 포착할 만한 모습이야. 어쨌든 자네 제안은 전하도록 하지. 엘렌, 휴기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화가들은 정말 무정한 족속이군. 예술가는 심장의 머리라네, 트레버가 대답했다. 게다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아는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지. 로로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 좀 해보게. 늙은 모델이 로로한테도 큰 관심을 보이던데? 설마 그 노인한테 로로 이야기까지 한 건 아니겠지? 휴기가 말했다. 했고 말고 그 노인네는 잔인한 대령과 어여쁜 로로, 1만 파운드에 대한 것 등 모르는 것이 없네. 그 늙은 거지에게 내 개인적인 일을 다 이야기했다고? 휴기가 소리쳤다.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보게나, 트레버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늙은 거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유럽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뽑히는 사람이야. 은행에 넣어둔 돈만 적당히 찾아도 내일 당장 런던 전체를 살 수 있어. 각 나라 수도마다 집이 있고 금접시로 식사를 하고 원한다면 러시아가 전쟁에 나서는 일을 막을 수도 있지.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휴기가 소리쳤다. 내 말은 오늘 자네가 스튜디오에서 본 노인이 하우스베르크 남작이라는 걸세. 내 절친한 친구이고 내 그림을 죄다 사주는 사람이지. 한 달 전에는 돈을 주면서 자기를 거지로 그려달라더군. 사실 말이지, 누더기를 입으니까 훌륭해 보이더군. 참, 그 누더기는 내 걸세. 스페인에서 구한 낡은 옷이지. 하우스베르크 남작이라고? 휴기가 소리쳤다. 맙소사, 내가 그 사람한테 금화 한 입을 주었는데. 휴기는 낙담한 표정으로 팔걸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사람한테 금화 한 입을 주었다고? 트레버는 소리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이보게, 그 돈은 2번 다시 보지 못할 걸세.
말을 해줬어야지, 엘렌. 휴기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글쎄, 우선 휴기. 나는 자네가 그렇게 무모하게 적선을 하고 다닐 줄은 생각도 못했네. 예쁜 모델한테 입을 맞추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추한 모델한테 그 말을 주다니. 맙소사, 그럴 수가. 게다가 사실 나는 오늘 누구도 만날 생각이 아니었네. 자네가 들어왔을 때 하우스베르크 남작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좋아할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어서 그 노인네가 사람을 만날 만한 옷차림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나를 완전히 바보로 알겠구먼. 휴기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자네가 나간 뒤에 아주 기분이 좋던데. 혼자 낄낄거리며 주름진 두 손을 비비더라고. 나는 그 노인네가 왜 그렇게 자네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군. 그 노인네는 아마 자네를 위해 그 금화를 투자할 걸세. 휴기. 그래서 6달마다 이자를 지불할 거야. 대신 그 사람은 저녁 식사 뒤에 사람들에게 해줄 좋은 이야깃거리를 얻은 셈이지. 나는 정말 운도 없는 놈이야. 휴기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가서 자는 거겠군. 이보게 엘렌,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되네. 그랬다간 얼굴 내놓고 다니기 힘들 거야. 무슨 소리? 그것은 자네의 박애 정신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 아닌가, 휴기. 그리고 도망치지 말게. 담배는 한 대 더 피워. 그리고 로로 이야기나 실컷 해보게. 그러나 휴기는 그대로 밖을 나가 집으로 걸어갔다. 기분이 아주 언짢았다. 뒤에 남은 앨런은 발작을 일으키듯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하인이 명함을 한 장 들고 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우스베르크 남작 대리 무시회 구스타브 노댕. 사과를 받으러 온 모양이군. 휴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님을 드리라고 말했다. 금태 안경을 끼고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프랑스 악센트가 약간 섞인 영어로 말했다. 무시회 어스킨 맞습니까? 휴기는 고개를 숙였다. 하우스베르크 남자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남자께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기가 더듬더듬 말했다. 남자께서는 노신사는 웃음을 띤 얼굴로 말했다. 저더러 이 편지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노신사는 봉인된 봉투를 내밀었다. 겉에는 휴 어스킨과 로머 머튼에게 늙은 거지가 보내는 결혼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1만 파운드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앨런 트레버는 들러리를 맡았고 남작은 결혼 축하 조찬에서 연설을 했다. 백만장자 모델은 드물지, 앨런이 말했다. 하지만 정말이지 모범적인 백만장자는 더욱 드물다네. 어떠셨나요? 모범적인 백만장자는 주인공인 휴기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시작됩니다. 작품은 풍자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깊은 생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종합적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모범적인 백만장자는 돈과 쾌락을 쫓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가치와 영혼적인 충만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와일드의 예리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